참고 해야 돼.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조금 아프다고 여기서 내가 멈추면은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몸 관리도 실력이라고. 결국에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갈 수 있는 꾸준함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여곡절을 건강하게 돌파한 러너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 러닝클럽의 러너 범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길가에 러닝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달리기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 트렌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날의 트렌드를 넘어 대중적인 문화로 거듭나는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체감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두 발과 길만 있다면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데요. 이렇게 러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다양한 러닝 클래스 또한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달리기? 꼭 배워야 되는 걸까? 온전히 몸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달릴 수 있는 거 아닐까? 만약 누군가에게 달리기를 배워야만 한다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달리는 러닝 감독, 달리기의 매력을 잘 알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한 매체에서 러닝을 이야기해온 멋진 러너, 1997년 춘천국제 마라톤 2시간 26분 12초로 대한민국 여자 최고 신기록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의 마라토너, 러닝 클래스 런 윗 주디를 운영하고 있는 권은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정확하게 저를 소개시켜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수식어가 조금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말로 감독님을 소개를 드려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워낙에 저명하신 분이고 그 전설이라고 불리는 수식어도 있다 보니 제가 잘못 소개하는 거 아닐까? 저는 저를 그냥 러닝을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저는 좀 이른 저녁을 먹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떤 거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그 문어 샐러드를 먹고 두부를 같이 먹고 왔어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는 편이세요? 제가 며칠 조금 건강하지 않게 식사를 해가지고 건강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란 어떤 건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에 드셨던 최근에? 약간의 음주? 주말에는 그렇게 조금 못 봤던 친구들이나 그래도 조금 일주일간에 쌓였던 피로를 간단한 맥주나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면서 푸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날씨 되게 좋은 날, 화창한 날 화이트 와인 마시는 거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로맨틱한데요? 안 어울린다고 웃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은주님의 이제 피드, 인스타그램 둘러보면 달리기 하는 모습 이외에도 굉장히 좀 우아하게 입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시고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사실 좋아하는데 시간이 나서 여행을 떠나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최근 2, 3년 동안의 여행은 동생이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가끔은 제가 조금 너무 지칠 때는 혼자 가기도 해요. 혼자 그냥 작년쯤에 해서 제주도를 한 2박 3일 갔다 왔는데 혼자 운전하면서 괜찮은 스팟 뭐 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스팟에 차 세우고 차 한잔 하면서 멍 때리면서 바다 보면서 그렇게 조금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의 여행도 좋아하고. 와, 저는 약간 이 말을 듣는 내내 여행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같이 잠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조금 그 힘듦을 덜어내고 즐기시는지 잠깐 상상이 됐었는데요. 한간에는 그것도 의외였던 것 같아요. 지친다는 의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되게 거기로부터 즐거움도 많이 얻지만 피로도 동반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떠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맞을까요? 표현을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지쳐 있다가 세션을 갔을 때 오히려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오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회사 가기 싫다 하는 것과 저도 마찬가지. 그냥 일상에서의 그런 가벼운 생각들이에요. 아, 오늘 조금 세션 쉬고 싶다? 뭐 이런 취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냥 학생이 가기 싫은 마음과 이제 직장인들이 오늘 회사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드는 그 아주 가벼운 그런 생각들이에요. 감독님도 오늘 취소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우중런을 러너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선수 때 비가 오면 너무 좋았어요. 하루를 쉬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어린 마음에 하늘 찌르면 비 올순다는 막 그런 농담도 하면서 막 하늘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쉬어가는 게 꿀 같은 휴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러너분들은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그냥 달리는 모습에 좋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해요. 맞아. 비 올 때 달리면 살아있는 느낌 나거든요. 친구들과 그래서 가끔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신나게 달리고 물 웅덩이도 일부러 점프도 하고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동심으로 돌아간. 뭔가 옛날에 본인들이 해보지 못했었던, 그리고 잊고 지내왔던 거를 성인이 돼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가 순수한 마음들 가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은주님을 소개해드리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수많은 매체에서 은주님을 소개할 때 이 수식어와 함께 소개를 늘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은주님께서 춘천 마라톤에서 보여주신 기록과 특히 투지 그리고 그 마인드셋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담스럽거나 감사하거나 약간 좀 어떤 마음이신지 좀 궁금했어요.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아있는 레전드, 막 전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되게 민망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한국 기록은 가지고 있었지만 연어 스포츠 선수들이 꿈꾸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이런 큰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성적이 있는 분들이 전설로 불려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한국 기록 가지고 있는 걸로 전설로 불리다 보니까 조금 민망함도 있고 그 안에 사실 감사함과 뿌듯함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그건 제 마음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밖으로 저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약간 부담이죠. 그 부담인 마음이 크니까 제가 더 이 현장에서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전설 말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될까? 요 단어와 함께 소개시켜주면 안 돼? 혹시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전설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불러주세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불려짐에 그냥 감사함만 있고, 민망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지 마세요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주님은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운동선수들의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게 학교 전체 인원이 120명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또 달리기를 또 곧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체육 선생님 체육을 한번 달리기 선수를 한번 해보지 않으려니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제가 있는 고향 경북 문경에서 학교 대표라고 120명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인원이지만 거기서 문경 구운대회를 나가서 첫 대회에서 저는 출발하자마자 옆에 친구랑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다 갈리는 이제 트랙이니까. 근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울면서 600m 완주를 해서 4등을, 첫 대회에서는 4등을 했죠.
그렇고 나서 이제 너무 여기 상처가 조금 심해가지고 학교를 한 며칠 쉬었거든요. 되게 볼 쓰라리고 아픈데 다음 대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넘어진 게 억울하고 4등으로 들어온 게 억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이제 달리기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말 들으실지 보이네. 떡잎부터 남는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승부욕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편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막 친구들이랑 어떤 놀이를 할 때도 뭐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달리기에만큼은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첫 전국대회를 경북 대표로 나가서 3등을 했어요. 600m 3등을. 근데 3등을 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울었어요. 엄청. 그때 3등이 또 제가 파워를 오픈 코스 들어가는 그 규정이 있어요. 트랙에서. 네. 100m까지는 자기 레인으로 뛰고 그 다음부터 오픈 코스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 코스에서 좀 더 한 발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의 코스를 한번 먼저 밟았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실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등 했다고 엉엉 울었는데 그 3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진짜 억울했겠다. 네, 그래서 막 더 엉엉 울고 하고 가을에 또 다른 대회가 전국 대회가 바로 있어가지고 그 대회에서는 다시 3등을 하면서 나의 실력이라는 것을 수긍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운동선수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키웠어요. 근데 정말 어릴 때 달리기 선수를 하면은 그 운동부 스케줄이 어떻게 흘러갔나요? 방과 후 시간에 훈련을 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내내 이렇게 달리기를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 좋게도 그냥 일반 국민학생이랑 똑같았어요. 같이 그냥 아침에 가서 수업 전에 한 운동장 몇 바퀴 뛰고 그다음 같이 수업을 하고 시골 학교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원을 가거나 이런 다른 방과 후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그 뛰어놀 때 저는 같이 운동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운동선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것보다 재미를 느껴서 하게 되잖아요. 달리기가 그 시절에 재미있다는 생각이 크셨던 건가요? 전 재미가 조금 컸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오면서도 중학교도 아침에 수업 전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7교시까지 있으면 7교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학생들 돌아가고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때가 임춘혜 선배님이 아시안 게임 메달을 딸 때였거든요. 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의 꿈은 확고해진 거죠. 너무 멋있으니까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고 되게 멋지게 트랙을 질주하는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는 저 선수 같은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 꿈을 키운 거죠. 듣기만 해도 멋있는데. 그 임춘혜 선배님과도 같이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전수 받으시거나 한 경험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언니랑 연락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현역의 선수로 있을 때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아, 언니도 육상 외에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은퇴를 하고 하면서 이봉주 선수나 이렇게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고민 있을 때나 마라톤 관련해가지고 있을 때 언니한테 뭐 얘기는 가끔씩 하는데 언니는 아유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 너 은주 너도 너무 좀 무리하게 뛰지 마 이제 이런 얘기하는 그냥 그런 사이예요. 나 되게 허우롭고 편한 사이가 네네네. 되었군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였던 거고 주니어일 때 임춘혜 선수가 우상 같은 느낌? 저 사람을 보고 저렇게 되어야지? 와, 정말 멋있다. 이랬던 분과 현재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성덕이죠 뭐. 네, 네, 그쵸. 저의 우상님과 이렇게 편하게 언니 하면서 며칠 전에도 토요일 저희 이제 주디 세션이 올림픽 공원에서 있었는데 언니도 그날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거든요. 그게 또 이번 주에 맞아가지고 잠깐 보고 했었어요. 이런 선수 시절을 계속 겪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가 정말 잘한다. 달리기 나 진짜 잘하네. 와,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나요? 그때 97년도 때 97년도에. 네, 제가 5000m 한국 기록 세우고 그다음에 20km 비공인 한국 기록 세우고 그다음에 풀코스까지 세우던 그 해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승이라는 걸 할 수 있고 한국 기록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28분은 충분히 한국 기록은 충분히 깰 수 있구나. 어떤 기분일까? 하면서 그거는 그 자신감은 있었어요.
야, 근데 달리면서 제가 한 번도 난 정말 잘 뛰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늘 모자라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네. 자신을 훈련으로 던져 넣었고, 다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군요. 네. 아, 진짜 멋지네요. 그렇다면은 그 시절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때 달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람들을 다 제치면서 달리기를 할 것 같았고,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포스터만 보더라도 신문에 나셨을 때 되게 멋있게 이렇게 2시간 22초로 들어오셨는데, 내가 1등으로 들어올 때 그 희열이 어땠을까가 궁금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시는 분들이 뭐 너무 좀 건방지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리딩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제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위보다는 기록에 대해서 그 목표를 저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룹을 지어서 처음에는 가더라도 그 그룹 안에서도 앞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지 않았고 저희는 그때 룰이 페이스메이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예 실격이기 때문에 저희 페이스메이커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뛸 때 마스터스 남자분 잘 뛰시는 몇몇 분이 계셨고 그때 심재덕 선배님이 또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리딩을 해서 갔고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저와의 싸움이었고 내가 목표한 기록, 훈련에서 했었던 기록, 그 기록은 깨야 된다. 그 기록은 꼭 나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갔었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 내가 이거를 완주를 잘할 수 있을까?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고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춘천 마라톤 코스가. 지금은 골인전과 출발선이 조금은 다르지만 다시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사히 완주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부담되니까 절대 오지 말아세요라고 했는데 아침 이제 웜업을 끝내고 출발선에 딱 서서 보고 있는데 이제 중앙석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엄마와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발선에서 왜 부담스럽게 오신 거야 하면서 조금 짜증을 조금 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갔는데 출발했을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은 다 가버리고 온전히 레이스에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면서 내 몸 하나하나 훈련했을 때 힘들었던 적 그리고 훈련하면서 아파가지고 막 눈물 지면서 울면서 했었던 그런 기억들 조금 약해지려고 하면 안 돼, 더 가야 돼. 훈련할 때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했을 때 코치님이 여유 가지면 안 돼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유 가지면 안 돼, 더 가야 돼 이렇게 그 마음으로 계속 갔었고 조금이라도 제가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은 또 옆에서 은주야 더 가야 돼 집중해야 돼 이렇게 또 외쳐주는 심판위원도 계셨고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골인하고 나서는 내가 온전히 너무나 잘 들어왔구나 나도 이제 이걸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선주로 마지막 한 2km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계실 엄마와 외할머니를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나 이렇게 멋지게 해내고 들어간다.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는 거 보고는 저희 사진 보고 다들 제가 좀 울먹이는 사진과 되게 일그러진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거 보고 많이 놀렸었고 저도 좀 더 멋지게 예쁜 모습으로 들어오면 될 텐데 에이, 왜 전혀. 저렇게 네. 들어왔을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냥 저는 저 모습이 너무 사실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 진실돼요. 저 순간의 저 모습이 진짜 진실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저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친한 친구는 장난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저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가 너무 고마웠어요. 뉴스의 순기능. 사실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수많은 러너분들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은주 감독님 처음 만나게 됐고 이 분을 인터뷰를 해야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다양한 매체에서 과거의 영광을 다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의 뉴스 감성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 당시의 말투도 생생하게 비디오로 남아있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순간도 그리고 지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율이 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했던 게 무엇이 은주님을 달리게 만들었을까? 나의 달리기 원동력이 무엇인가? 진짜 그때 사실 어렸을 거고 특별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하다 보니 계속 하는데 이왕이면 더 잘해야질 수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최고가 되고 싶으셨고 매번 앞에서 리드를 하는 성격이셨는데 그때 은주님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막 이렇게 되게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되고 이제 목표가 한국 기록 그리고 올림픽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멈추지 않고 뛰어야지 되고 내가 뛰지 않으면 내 같이 달리고 있는 동료한테 지칠 거고 내가 정한 목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대학교를 간다던가 제2의 꿈을 꾸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맨날 피부 그렇게 까매가지고 달리기만 할 거냐 힘들게 조금 얼굴도 조금 여자가 하얘지고 그러면서 아빠는 체육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범대학교를 가서 체육 선생님이 이제는 그만하고 대학교 가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체육 선생님 되는 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의 꿈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국체전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에서 이제 아빠가 제 조금 설득을 해서 대학교를 가게 해라라고 엄마를 저 이제 대회 파견을 보낸 거죠. 설득하라고. 근데 저희 엄마도 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너가 직접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네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고 하겠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최고가 되어야 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일지장에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어야지라는 그 문구를 늘 쓰면서 일지를 쓰면서 저의 러닝 인생을 계속 이어온 거죠. 그때 그러면 그 꿈이 어떤 거였죠? 한국 기록이었고 그 다음은 올림픽이죠. 선수들에겐 올림픽은 꿈 같은 목표니까. 이봉주 선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여자 선수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내 기록이 올림픽에 나가서도 결코 뭐 희망이 없는 기록은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잘 안 됐지만.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러면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대회 나가셨을 때 이미 한국 기록은 세우셨고 부상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족저근막염을 2번이나 이제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올림픽에 나가신 걸까요? 아니, 올림픽을 저는 못 나갔어요. 우선은 선발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회가 만약 2000년도에 대회가 이뤄지면은 99년 가을부터 2000년 봄까지 정해진 그 마라톤 대회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한다던가 준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발전을 제가 늘 부상 때문에 참가를 못했었고 참가를 하더라도 뭐 6등, 4등 이렇게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림픽 선발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때 마음이 참 불편하셨겠어요. 네, 늘 올림픽 선발을 목표로 훈련을 계속 해오다가 늘 부상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자존감도 많이 잃고 그리고 그때는 뭐 우울증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되게 우울했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나의 러닝 인생은 끝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는 24살 이렇게 되는 거죠. 24살에 네, 그런 아직은 생각을. 아직은 사실 되게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선배님들이 은퇴가 좀 빨랐어요. 여자 선수들의 은퇴가 거의 뭐 25, 26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늘 선두 상위를 지키고 있다가 후배들한테 지고 대회에서 자꾸 무너지고 하면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럼 나는 앞으로 운동을 마라톤을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 나의 다른 인생은 뭐를 할 수 있지? 난 이때까지 달리기밖에 안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을까? 아니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게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 꼬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네.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었군요. 네네. 그 당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도 잘 극복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조금 그 순간을 이겨내셨는지. 그때는 사실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그리고 이제 팀 동료들이 있으면 운동을 많이 이제 하면은 같이 오늘 운동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가 어땠고 서로 인터벌 할 때 왜 그렇게 빨리 뛰었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어떻게 일반의 그냥 하루하루를 되게 훈련으로 살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도 피하게 되고 혼자서 자꾸 있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면 그냥 내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슬프고 불쌍하고 그래서 울고 그러다가 자꾸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위축되고 재기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을 나름대로 훈련하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꼭 나와서 다시 저 자리에 설 거야라고 계속 다짐하고 일지 쓰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복귀하고 이게 계속의 되풀이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은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때 당시 나의 페인은 무엇이었던 것 같은지 부상이 온 것도 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던 것 같나요? 제가 지금 저랑 같이 세션을 하고 있는 주디스 분들 네. 그리고 러닝을 저랑 뭐 뭔가 또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에게 늘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프면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쉬어가는 것도 휴식도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참고 해야 돼.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조금 아프다고 여기서 내가 멈추면은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몸 관리도 실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못 해가지고 계속 부상을 달고 살았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했을 때도 급하게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완전한 본인의 목표 지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목표 지점까지는 갈 수 있을 건데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상이 커지다 보니까 그 갈 수 있는 꾸준함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아픈 부상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이면은 나을 부상인데 그거를 한 달짜리를 만들어버리고 한 달짜리를 1년짜리를 만들어버린 조금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러닝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면서 되게 좋은 취미고 본인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니까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할 때는 뭔가 본인도 삶에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울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근데 또 참고 그거를 아픈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쉬는 거는 또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분들이 못 하더라도 얘기는 해요. 저도 못 했지만 지금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 과연 쉴 수 있을까? 근데 못 쉴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이 쉬는 게 선수들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지만 쉬지 못해서 조금 더 부상을 길게 가져갔었고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생업이시고 그게 나의 목표고 전부였으니 더 쉬지 못하는 마음이 일반인인 아마추어인 저희 러너들보다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였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해야지, 조금 더 빨리 달려야지. 맞아요. 이거는 누구의 그냥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은주님은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나마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간절함과 조바심과 뭐 이런 음, 멘탈적으로 그래서 되게 지금 선수들 중에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요. 왜냐면 선수들이 다 아마도 예민함도 있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뭐 한번 쉬면 어때?
쉬어가지고 오늘 쉬어가지고 내일 더 잘 뛰면 되지라는 조금의 그런 긍정적인 거나 조금 털털함 이런 뭐 무심함 이런 것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해요. 저 명확하게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덜 간절하고 요 문제가 아니라 네. 대처하는 방법, 그 환경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도 사실 부상을 겪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아프면 쉬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네. 좀 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쉴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은주님은 어떻게 쉴 때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쉴 때 다시 하기 위해서 운동을 재활 운동을 했었고 그 좀 더 이 달리기라는 현장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소설책 읽기? 그때는 핸드폰을 막 이렇게 일상화 생활화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면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을 계속 것 이렇게. 같아요. 숙소 근처에 상가에 서점이 있었어요. 서점 또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서 밥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그리고 저녁에 산책하러 가는 길 그러면 오로지 요 분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그냥 일상의 생활들의 분위기니까 거기 가서 서점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책 뒤적뒤적 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읽어보고 그렇게 보냈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상으로 지금 나의 일상에서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 누군가와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책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이러한 방법이 좋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 현장을 조금 요즘에는 SNS가 늘 거의 보면 러너 친구도 되게 많으시죠. 네네. 저도 다 러너입니다. 피드가 보면은 돋보기조차도 다 러닝하는 거.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식단 할 때는 식단 관련해서 음식 사진만 올라오고 돋보기에 네. 그래서 관심사가 다 그 분야다 보니까 늘 이제 나는 못 뛰고 있는데 SNS를 펼쳤을 때, 오픈했을 때 다 누구는 뛰고 있고, 누구는 오늘 기록이 이만큼 단축되었고, 몇 킬로를 뛰었고, 모습을 보면은 나 혼자 못 뛰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도태되는 것 같고 되게 우울해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SNS 금지, 저희 팀들한테 그 얘기도 하거든요. 이 현장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보고 다른 데 관심을 돌려라 이 얘기도 하는데 저희 선수들은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더 좋은 병원 소문 해가지고 다니는데 또 우리의 러너들도 또 이쪽 병원 저쪽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하시고 어떻게 보면 신발값 많이 나가고 병원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손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현장을 벗어나라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모든 걸 이겨내고 또 와야지 되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하나 생겼어요. 감독님이 추천하는 병원도 있으신가요? 부위별 발목, 무릎 따로따로 병원이 있나요? 추천하시는 병원이? 저는 선수 때는 이제 발이 거의 대부분 아팠어가지고 원장님이 박사님이 하실지는 모르는데 그 병원이 원래 을지병원 안에 족보 정형외과로 있었어요. 이경태 박사님이라고. 그리고 개원에서 아마 강남구청역 쪽에 나오셨는데 그 나왔을 때 제가 한 번인가 갔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선수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발에 저도 지금은 좀 가끔 아프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휴식으로 다 다스릴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병원을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는 제 주위의 지인분들이 스포츠 현장 배구팀에도 있고 뭐 그리고 운동 처방사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해주고 요 정도인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선배님의 도움을 받고 있죠. 여러분 run with 주디에 가면 이러한 추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러닝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동네 병원 가면은 무조건 쉬라고 얘기를 하니까 러너들의 정해진 답이 있는 거예요. 뛰어도 돼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가면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병원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병원을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이 병원은 달리라고 하네 하면서 그 병원이 명의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본인한테 또 맞는 병원이 있고 아무래도
러닝을나 스포츠 선수들, 저는 선수들이 많이 다녀간 병원들을 추천을 해요. 그런 사례들, 운동선수들은 늘 움직이고 재활까지 다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뭐 다쳐서 오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스포츠 현장에서 부상으로 온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이 러닝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가면은 뭐 좀 더 희망적인 얘기.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비수술을 또 권할 거고, 그다음에 뭐 재활 운동을 권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가는 병원들, 그런 병원을 추천을 하죠.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이 가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가는 데를 네. 찾아서 간다는 거.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가면은 아무래도 많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질문을 조금 네.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을 뽑는다면, 도전적인 순간이 언제였나요? 하고 여쭤봤었어요. 가장 의외였던 게 뉴욕, 도쿄, 보스턴, 이 마라톤 달리는 그 출발선, 이게 가장 도전적인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답변을 주셨나요? 선수 때는 늘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은퇴를 하기 전에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이 출발선에 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고. 그 전에는 그냥 의뢰에 서 있는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출발 총성이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이제 은퇴 마지막 시점에서는 그 서 있는 빨리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선수 때의 도전은 그냥 왜냐면 의뢰 제가 해야 되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에게는 이제 뉴욕 마라톤이 첫 마라톤이었으니까 순수 러너로 나갔던 대회가 그 현장 안에 되게 수많은 막 그 5, 6만 명이 되는 러너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황홀했고, 이게 진짜 도전이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아무리 마라톤을 달렸었고, 마라톤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풀코스가 나한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에이, 부담감보다 나한테는 힘든 레이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뭐 힘들면 조금 천천히 뛰면 되고, 기록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기록을 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되게 편한 마음으로 그 출발선에 서면서 오로지, 나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멋지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도전 이제 그 의외의 답변을 아마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를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고민했어요. 왜지? 왜지? 왜일까?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 시절과 이제 아마추어로 다시 아마추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냥 러너. 예, 예, 그러니까 러너. 사실 예. 선수 때는 늘 도전이었어요. 어, 늘 기록에 대한 또 오늘 또 뛰면은 내 기록 오늘 지난번보다 오늘보다 더 좋은 기록. 그러니까 늘 도전이었고. 그래서 사실 그 도전보다는 내 일에 그냥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그리고 내가 꼭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뭔가 목표가 강했던 거고 순전히 내가 이 멋진 도전이고 되게 즐거운 도전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오직 러닝클럽 팟캐스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진짜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은주님께서 부상을 입고 잠깐 달리기를 쉬어 가셨을 테고, 그로 인해서 쉬시는 동안 계속 재활도 하셨고,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은퇴를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달리기 씬으로 돌아오셔서, 런 윗 주디를 클래스를 오픈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달리기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한 좋은 마인드셋까지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달리기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사실 애증일 수도 있고 정말 싫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시 이 씬으로 돌아오셨을까? 그것도 프로가 아닌 육상 꿈나무가 아닌 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감독님이 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경제적인 활동? 음, 하고도 연관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함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게 대회 현장으로 못 돌아오는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사실은 저 달리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감독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첫 마디가 그랬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아직 지금 아파서 그런 거고 이제 조금 회복 단계니까 곧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 마음을 먹었냐.